소설 인간혁명 9권 제4장 밀물.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대원으로 하는 광선유포는 천황이 귀의하면 된다는 그런 광선유포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중인 우리가 정법에 귀의해 일단 부처의 참된 제자라는 자각으로 일어서서 보아야 합니다. 그때 길 가는 사람들도 우리 집 주위의 사람들도 어두운 고뇌의 인생에 질질 끌려가면서 또는 생활고로 또는 업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더구나 고난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려 해도 현재의 정치력도 문화력도 전혀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민중의 고뇌를 근본적으로 덜어주는 길은 민중이 스스로 정법에 귀의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소리 높이 외치면서 민중귀의라는 광선유포의 대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도다 조세희 선생님이 생각하는 광선유포를 향한 위대한 구상은 이러한 민중구제의 대자비에 선 사상을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뜻밖에도 이 대투쟁에 참가할 수 있게 된 우리의 환희에 찬 행동은 그대로 보살행이 되고 자신을 인간혁명함과 동시에 고뇌하는 민중을 구제할 수 있는 광선유포의 대도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대도를 망설임 없이 매진하고 더욱 약진하지 않겠습니까? 지도부장인 기요하라 가스는 료코쿠의 국기관에 모인 참석자에게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면서 호소했다. 장례는 1층부터 4층까지 온통 사람으로 가득했다. 1955년 5월 3일 이날 경사스러운 제12회 창가학회 본부 총회가 개최되었다. 난 12시 반에 개회인데도 전국에서 모인 회원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들어 장례는 순식간에 10,000원이 되었다. 장회까지 사람이 넘치고 확성기에 흘러나오는 소리에 꼼짝 않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청년부원은 장례보다도 장회 정리에 땀을 흘렸다. 개회가 임박했는데도 료곡 구역에서 국기관으로 향하는 도로에 인파가 속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립한 청년들은 역에서도 도로에서도 이미 입장할 여지가 없음을 목이 쉬도록 알리고 여기서 그냥 돌아가 달라고 간언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날 원통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회원도 많았다. 정립한 청년들은 괴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설득했다. 기요하라 가스가 광선유포는 민중의 귀의가 근본이라고 말한 이유는 창가학회의 운동이 틀림이 없는 것임을 지금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928년 초대 회장 마키구치 스네사부로는 미타니 소케이와의 만남을 계기로 니치덴 대성인 불법에 귀의했다. 그 무렵 역시 미타니의 소개로 후지모토 히데노스케라는 인물도 입신했다. 마키구치도 후지모토도 열렬한 신앙자가 되었지만 광선유포의 방법론에 관해서는 서로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마키구치는 부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차별도 특권도 없음을 대성인 불법을 통해 알았다. 그래서 고뇌에 허덕이는 민중이야말로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품이 들어도 끈기 있게 한 사람 한 사람 구제하는 것을 광선유포의 기본 신조로 삼았다. 후지모토 히데노스케도 광선유포를 생각하고 절복을 전개했다. 하지만 사회 구조를 생각해 상류층인 지도자층을 먼저 절복하고 그 권위의 영향력으로 사회 전반에 유포하겠다는 뜻을 세웠다. 그래서 천황의 권위라는 것도 세법에서 볼 때 매우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노선을 열심히 만들었다. 민중의 힘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광선유포를 추진하고자 한 마키구치와는 출발점이 완전히 상반되었다. 이윽고 마키구치는 창가교육학회를 창립하고 후지모토는 탄정회를 창립했다. 그리고 후지모토도 전쟁 때 무모하기 짝이 없는 군부정부의 탄압을 받아 마키구치와 마찬가지로 옥사했다. 추록한 도다 조세이는 전쟁 후의 불탄 들판에서 은사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의 광선유포 노선을 끝까지 계승해 고뇌에 빠진 민중의 한복판에서 치열한 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20만 세대에 가까운 회원이 있는 생기발랄한 교단으로 성장시켰다.
한편 후지모토 히데노스케를 잃은 탄정회는 전쟁 후에 거의 발전다운 발자취도 없이 작은 신도 조직으로 끝나고 말았다. 전쟁 후의 사회에서 전개된 민주주의 운동 속에서 사회의 지도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위로부터의 광선 유포가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니치된 대성인 불법이 민중을 위한 불법임이 바야흐로 사실상 명백해졌다. 기요하라 가스는 대성인 불법은 민중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고 민중 속에서만이 생기 넘치게 계속 맥동한다는 사실을 새삼 지적했다. 이어서 기요하라는 총회를 기해 활동 방침 2가지를 발표했다. 전 회원 여러분, 지금부터 한 사람도 남김없이 조직의 부서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하나, 1955년 말까지 30만 세대 달성을 목표로 대절복전을 전개한다. 한 달에 최저 1만 5천 세대를 목표로 한다. 하나, 각 지부의 기획에 따라 좌담회를 충실히 함과 동시에 도쿄에서는 본부의 기획에 따라 각 구별로 블록 좌담회 운영에 노력하고 철저한 절복과 지도를 도모한다. 월 1만 5천 세대 절복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세력의 10%에 가까운 수이다. 상당한 강행 방침으로 생각되었지만 2달 전인 3월에 오타루 문답을 대승리로 결말을 낸 다음 이어서 실시한 4월의 통일지방선거에서는 문화부원 53명을 도, 시, 구의회 의원으로 일거에 당선시켰다. 그리고 낙선은 불과 1명뿐이라는 대성공을 거두자 전 회원의 의기가 더욱더 불타올랐다. 기세가 넘치는 곳에 확대의 기운도 충분히 넘쳐 흘렀다. 도다는 이 기회를 재빨리 상승세로 포착했다. 목표를 제시하기만 하면 금년 말에 30만 세대 달성은 우선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1951년 5월에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회장에 취임한 이래 불과 4년 만에 이런 상승 기운을 탄 것이 무엇보다도 기뻤다. 그의 생애를 건 목표 75만 세대는 앞으로 몇 년 아니면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왔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순간의 방심도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도다는 홀로 각오를 새로이 해야 했다. 제2블록의 조직 운영은 회원이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긴급히 필요한 조치였다. 당시 전국은 16개 지부의 조직이었는데 각 지부의 조직이 전국 각지에 각각 확대되어 여러 지부의 조직이 같은 지역에서 서로 섞여 있었다. 통감부는 그런 지방에서 각 지부 거점의 대소와 지도력의 강약을 검토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빠뜨리는 일 없이 각 지역에 사는 회원의 신심 향상을 도모할 것을 긴급 사항으로 제의했다. 그때까지 학회 조직은 입회한 회원의 거주지가 어디든 소개한 사람과 같은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른바 이런 종적인 지부 조직은 회원이 증대됨에 따라 수많은 불편을 초래했다. 예를 들면 같은 연립주택 등에서 지부가 다른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경우 각 소속 지부의 연락 통달이 어디는 빠르게, 어디는 느리고, 어디는 지도를 잘하고, 어디는 졸렬하기도 하여 뜻하지 않은 혼란을 가져오는 일도 많아졌다. 또 지역의 회원이 뭉쳐서 같은 지부에 속하는 경우에는 다행이었지만 그 가운데 한 세대만 따로 다른 지부에 소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그 회원만 몇 달 동안이나 지도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종적인 지부 조직의 문제점은 앞으로의 급속한 조직 확대를 예측할 때 수습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지역마다 횡적인 조직 확립이 급선무였다. 같은 지역에 사는 모든 학회원이 발맞추어 매진하고 한 세대라도 낙오하지 않도록 하고자 우선 회원이 밀집한 도쿄에서 횡적인 블록 조직 확립에 착수했다. 한 달 중 며칠을 블록 활동 기간으로 하고 가까운 이웃 회원이 사이좋게 얼굴을 마주하는 블록 좌담회와 지구 강의를 대신할 블록 강의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기어와라 가스가 1955년도에 2대 방침을 발표하자 찬성하는 세찬 박수가 커다란 철제 지붕 아래 메아리 쳤다. 박수 소리는 한동안 그치지 않았다. 총회 식순이 차례로 진행되고
이사인 하루키 요지가 일어섰다. 총본산의 보장을 확장함에 따라 모금을 한다는 발표였다. 보장이 비좁아 이미 1955년 초에 보장을 대규모로 건설한다는 건을 현안으로 발표했다. 창가학회가 발전함에 따라 지금의 보장은 너무 비좁습니다. 이에 우리 모든 회원은 대보장을 건설하기로 결의하기에 진심 어린 협력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건설 장소는 지금 있는 보장의 맞은편 좌측 안쪽이고 200평 예정지에 철근 콘크리트의 내진, 내화 구조로서 근대 건축의 정수를 집중시킬 예정입니다. 건물의 규모는 1200명에서 13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2천만 엔입니다. 그러므로 모금은 한 세대당 100엔이라는 기준이 되지만 금액에 구애받지 마시고 형편에 따라 10엔이라도 20엔이라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5월 한 달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참가 학회원만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금에 참여하신 분의 명부는 2통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한 통은 이름과 금액을 기록해 본부에 둡니다. 그리고 다른 한 통은 이름만 기록하고 양가죽으로 장정한 다음 도장 속 보물과 함께 보관해 말 때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계획입니다. 도다조세이는 이외 정월, 현재 급속히 발전하는 학회를 생각하면서 대보장의 건설이 급선무라고 결의했다. 그리고 창가학회의 이름으로 총본산에 청원서를 제출해 종회의 인가를 받자 이번 5월 총회에서 갑작스레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대어본존 참배는 수백 년 동안 지금까지의 보장으로도 충분했다. 그런데 갑자기 보장이 비좁아진 이유는 전쟁 후에 창가학회가 필사적으로 전개한 홍교 활동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700년 이래의 눈부신 대법 흥룡이었다. 경내의 돌층계를 잇따라 내딛고 올라가는 등산자의 경쾌한 발소리가 광선유포의 커다란 진전을 실감케 했다. 총회는 다시 각부 대표의 결의와 법주의 특별 강연, 고니시 다케오 이사장의 인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도다 조세이의 강연만 남았다. 연단으로 향하는 도다 조세이의 얼굴에서 평소와는 다른 엄한 표정이 엿보였다. 청중은 귀를 기울였다. 모든 국가와 사회가 뜻하는 바는 어떻게 하면 민중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치도, 교육도, 경제도, 모든 과학 연구도 어떻게 하면 그 나라의 민중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토의하는 문제도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온갖 연구를 거듭해도 아직도 이 나라 사람들은 참된 행복, 살기 좋은 세계에는 들지 못합니다. 여기서 나는 선언합니다. 참으로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되고 먼 앞날의 일처럼 생각되겠지만 참된 종교를 근저로 하지 않으면 참된 행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종교 중에서 참된 종교란 어떤 것인가? 불법의 역사상에서도 문헌상에서도 또 현실의 실증상에서도 말해도 그것은 니치렌 대성인 불법에 귀결하는 법입니다. 나는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 없이는 이 나라에 행복을 가져올 수는 없다. 이런 제안을 일본 전국을 향해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 민중구제의 방정식을 일컬어 광선유포라고 합니다. 이 광선유포의 도상에서 수많은 적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도다가 외친 선언은 학회원에게 지도로서 호소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을 향해 창가학회의 존재와 그 목적을 선명히 한 것이다. 지금까지 세간은 창가학회를 어떤 야심이 있는 단체처럼 취급하고 온갖 중상과 더러운 욕설을 퍼부었다. 게다가 폭력 종교라든지 아무 근거 없는 비방 기사를 날조해 학회원을 동요시키려고 했다. 도다는 이런 공격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리라고 예견하고 정면으로 사위를 향해 선언했다. 이들 신문이나 잡지의 까닭없는 비방은
내게는 모기가 앵앵거리는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비방에 동요하지 말고 굳은 신념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을 구하고 나아가 인류까지도 구하는 방정식은 광선 유포 외에는 없다는 내 선언을 믿고 확고히 생활하기 바랍니다. 이 총회를 계기로 조직의 충실과 확대에 더 한층 가속도가 붙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4월 절복이 1만 세대 정도인데 비해 5월 절복 성과는 순식간에 1만 3천 세대를 넘었다. 특히 오사카 지부는 가마타 지부의 2062세대를 훨씬 넘어선 3083세대로 비약했다. 또 6월에는 1만 7천여 세대라는 성과를 올려 착실한 상승의 기운은 세간의 중상과 비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완전한 상승세를 탔다. 이해 5월 29일 일요일 남자 청년부원 1만 360여 명이 총본산 다이세키사에 결집했다. 지난해 10월 남녀 청년 1만 명 총등산을 결행하고 불과 반년 남짓 지난 지금 이번에는 남자부만의 총등산이었다. 공교롭게도 비가 내렸다.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이튿날 새벽부터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전국에서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이른 아침 7시에 개회할 예정이었지만 1시간 연기하기로 통달하고 긴급 회의를 열었다. 성대한 의식을 치를 총본산 인근의 운동장은 빗속에서 조사한 결과 땅이 질퍽거려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서둘러 회합 장소를 산문 앞 광장으로 변경하고 8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각 부대는 부대기 아래 빗속에서 정렬했다. 야마귀와 남자부정의 인사, 대표로 부대장이 결의 발표를 한 뒤 청년부 실장으로서 야마모토 신이치는 제자의 길을 자각해야 한다고 짧지만 철저히 설명했다. 신이치는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발상의 근원을 모든 남자 부원에게 밝혔다. 우리는 회장 도다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라면 제자로서의 길이 있습니다. 제자라면 제자로서 섬겨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제자라면 제자로서 대법전을 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결의를 불태울 각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입정왕국의 실질적 단계로 그 첫걸음을 내딛는 해에 들어선 지금 우리 청년부가 나아가야 할 투쟁의 길은 혹독하지만 또 양양한 면도 있습니다. 빗속에서 그 목소리가 총본산 경내에 메아리쳤다. 우리는 그 어떤 싸움터에서도 그 어떤 시대에도 도다 선생님의 제자라는 자각과 긍지를 가지고 참된 학회 청년부원으로서 대법전을 향한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은 뺨에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닦으려고도 하지 않고 제자의 길에 끝까지 살아가겠노라는 서원을 가슴 깊이 빨아들였다. 2~3명의 간단한 내빈 축사가 있은 뒤 도다가 단상에 올랐다. 청년 간부 한 사람이 조용히 도다 뒤로 가서 우산을 폈다. 비를 맞으며 1만 남짓의 청년이 여기에 결집한 일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광선유포의 반석 같은 기반을 20여 년 안에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완수할 사람은 지금 청년인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일이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여러분은 교학에, 신심에, 자기 단련에 더욱 힘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선유포의 훌륭한 투사로서 말대까지 자기 이름을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각 부대는 빗속에서 행진했다. 부대의 간부는 보장 앞에서 창제한 뒤 은사 마키구치의 묘에 참배했다. 그 후 각 숙방에서는 청년들이 결의를 서로 이야기하고 오전 11시 반에 하산하기 시작했다. 청년부 대결집은 자주 비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 5월 9일 남녀 청년부 대표 5,500명이 총등산할 때도 장대비가 내렸다. 청년들 중에는 어서에 나오는 비가 세찬 것을 보고 용이 크다는 것을 알고 라는 한 구절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전도 다난한 청년부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신심을 불러일으키자고 서로 이야기했다. 그들은 기분 좋게 흠뻑 젖었지만
일종의 상쾌한 감동이 가슴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다. 초창기부터의 청년 간부는 1951년 7월 11일에 열린 남자 청년부 결성식을 떠올렸다. 저 억수같이 쏟아지는 호우 속에서 니시칸다에 있는 옛 본부의 좁은 2층에 백수십 명의 청년이 결집해 처음으로 4개 부대의 편성이 발표되고 활동의 첫걸음을 내디디려 한 날이다. 참석한 청년들은 지금 폭포처럼 흐르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도다의 뜻밖의 발언을 상기했다. 여러분 중에서 제3대 회장이 출연할 것이다. 그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청년들은 생각했다. 그때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백수십 명에 불과하던 남자부가 산문학 광장에 대표로 1만여 명을 결집할 만큼 성장했다. 그리고 여전히 비를 맞고 있다. 이것은 예산일이 아니다. 앞으로도 난을 한 몸에 받아 광선유포의 대도를 나아가야 한다고 시사하는 바가 아니겠는가. 그것은 달성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각오와 결의를 정하는 날이다. 뜻있는 청년들은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새겨 음미했다. 이날 밤 10시 7분 청년들이 탄 마지막 열차가 도쿄역에 도착했다. 완전 무사고였다. 도다주세이는 해마다 다달이, 나날이 창가학회의 활동이 치열해짐에 따라 매우 바빴지만 어느 행사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도다의 두뇌는 어지러울 만큼 빨리 회전하면서 그 행사들에 대응했다. 그리고 회원들을 격려하면서 활동 추진에 온 힘을 다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하나다. 매일 육체적으로도 최대로 가동하는 활동은 때로 깊은 피로를 불러왔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쇠약해지는 도다를 보고는 남몰래 마음 아파했지만 도다의 움직임에 맞추어 움직이는 그 자신 또한 연일 미열에 시달리고 때로 죽음을 예감하는 밤도 있었다. 도다 역시 병약한 신이치를 보고 남몰래 가슴 아파했지만 광선유포의 앞날을 생각할 때 엄한 훈련의 손길을 늦출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거센 밀물처럼 밀려오는 전국적인 다망함에 숨 돌릴 틈도 없었다. 도다는 때로 구역질이 날 정도의 육체적인 피로가 덮쳐 집에서 하루 종일 휴양해야 하는 날도 있었다. 신이치는 도다의 얼굴을 못 보는 날이면 한없는 쓸쓸함을 맛보고는 도다의 집을 찾아갔다. 두 사람은 만나면 자신의 나쁜 몸 상태를 모두 잊고 발빠르게 손 써야 하는 대외적인 절충이나 조직의 포진 등에 관해 밤늦게까지 구상을 짰다. 온갖 행사가 그들 두 사람을 계속 추격했지만 피로를 무릅쓴 두 사람의 활동은 창가학회의 전진을 위한 포석이었다. 예를 들면 5월 29일 남자 청년부 1만 명 총등산으로 비를 맞은 날에서 이틀 뒤인 5월 31일에는 도쿄 이케부쿠로의 도시마 공회당에서 5월 본부 간부회가 열렸다. 사흘 뒤인 6월 3일에는 6월 여자부 간부회를 시부야 공회당에서 개최했다. 그 이튿날인 6월 4일에는 원예 등산회가 시작되었다. 6월 5일에는 아다치 지부 제4회 총회가 도쿄 간다스루가다이의 주오대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이틀 뒤인 6월 7일에는 남자부 6월 간부회가 시부야 공회당에서 그 이튿날인 8일에는 학회 본부에서 지구 담당 원회가 열리는 상황이었다. 각 회합에서 도다와 신이치가 나란히 참석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라도 참석해 지도할 필요가 있었다. 이 회합들 사이사이에 본부에 있는 각종 돌발 사건을 알리는 정보가 전국에서 연일 들어왔다. 긴장된 신경을 쉬게 할 틈도 없이 그 정보들에 대해 지체 없이 지시를 내려야 했다. 억겁의 실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을 상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은근히 기다리는 즐거운 회합이 없을 리도 없다. 수호회와 화양회의 야외 연수는 참가하는 청년 남녀에게도 도다와 신이치에게도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념해야 할 즐거운 모임이었다. 6월 10일
화양의 멤버 80명은 버스 2대에 나누어 타고 미우라 반도를 돌면서 구경했다. 가마쿠라를 통과해 어서에 나오는 스루가오카 8번 궁과 엔가쿠사, 겐초사 같은 역사적인 유적에서 그 옛날 니치렌 대성인을 그렸다. 그리고 실록이 우거진 아브라스보와 조가미사를 돌았다. 도해지의 먼지가 가득 낀 마음이 풍광명미한 해안선에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더구나 화양의 멤버들에게는 도다 조세이를 바로 곁에서 직접 대할 수 있는 하루였다. 누구나 희희낙낙했다. 도다는 빙그레 웃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그 한마디 말은 화양의 멤버들의 생애를 떠받치는 지침이 되기도 했다. 그야말로 이날은 환희 중에 대환희의 하루였으리라. 이어서 6월 11일에는 소의 멤버 80여 명이 버스 2대에 타고 가와구치호에 갔다. 1박 2일의 야외 연수이다. 한 해 전인 1954년 9월 4일부터 오쿠타마의 히카와 캠핑장에서 닷새 동안 열리는 제1회 야외 연수에 이은 제2회 야외 연수였다. 하지만 이것이 도다 조세이와 함께한 마지막 야외 연수가 되었다. 숙소는 호숫가에 있는 방갈로식 간이 여관이었다. 도다는 여기서도 야외 캠프를 기대했는지 숙소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수호에도 나약해졌군. 도다의 질타가 먼저 청년부 수네에게 쏟아졌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그 질타를 자기 한 몸에 받아 도다에게 사과하고 기쁨에 들떠 떠들썩한 청년들에게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막아야 했다. 호숫가에서 피구등을 즐긴 일동은 곧 큰 방에 모여 도다를 둘러싸고 즐겁게 저녁을 먹었다. 식후에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질문회로 이어졌다. 몇 사람이 질문을 한 뒤 갑자기 후지카와 가즈마사가 득이양양한 얼굴로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질문을 했다. 선생님, 금이 환영이라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저희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후지카와는 지난 4월 선거에서 구의원에 당선해 젊은 나이에 지역의 명사가 된 것이 틀림없이 기쁘기도 하고 기백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리라. 인간에게 삶의 보람이란 여러 가지가 있다. 고향을 떠나 고생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다시 고향 땅을 밟는다. 그 고을리게 아이가 저렇게 훌륭한 명사가 되었는가 하고 고향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확실히 남자의 본애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 금의 이냐는 점이다. 자네들 인생의 근본에 관한 문제다. 무엇이 비단옷인가? 누가 알고 있는가? 도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80여 명의 청년들에게 물었다. 대답하려고 손을 드는 사람은 없었다. 잠시 기다렸지만 모두 숨을 삼키고 있었다. 도다가 후지카와를 보고 말했다. 후지카와는 구의원이 되었다. 부모님은 틀림없이 기뻐하시겠지. 고향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것이다. 금의 환향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네들 인생에서 이것이 비단옷 그 자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진정한 비단옷은 그런 것이 아니다. 후지카와의 비단옷은 그런 것이 아니다. 자네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해 명사라는 말을 듣는 것이 금의 환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인류 기업의 사장이 된다든지 대학 교수가 된다든지 장관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일단 세간에서는 비단옷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비단옷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후지카와, 자네는 무엇보다도 창가학회의 명예로운 간부가 아닌가. 이것이 비단옷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도다는 모두에게 시선을 쏟으면서 말했다. 도다의 제자가 되어 광선유포를 위해 투쟁하는 모습이 최고이고 영원한 비단옷이 아니겠는가. 이 비단옷이야말로 최고이고 불변의 비단옷이다. 감동이 청년들의 가슴을 꿰뚫었다. 일동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고 마음속으로 자신의 신심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야기하는 동안에 밤은 깊어가고 호숫가는 아주 조용해졌다. 방은 콩나물 시루처럼 가득 찼지만 모두 기분 좋게 잠들었다. 이튿날 12일 일요일은 맑은 하늘이었다. 호수의 수면에 후지산의 수려한 봉우리가 선명히 비쳤다. 아침을 먹은 뒤 일행은 버스를 타고 야마나카호로 향했다. 넓은 호숫가의 모래사장에 흩어진 청년들은 승마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 보트를 타고 호수에 나가려는 사람도 있었다. 잠시 뒤 모래사장 한 구석에 씨름판이 만들어졌다. 씨름이 시작되자 환성이 올랐다. 청년들 전원이 모여들었다. 도다는 기량을 겨루는 청년들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승부가 날 때마다 무언가 비평을 곁들이면서 때로 손에 땀을 쥐는 승부를 보면 진지한 표정으로 만족스러운 듯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자애의 눈길을 보냈다. 청년을 더없이 사랑하는 도다는 문득 생각난 듯 곁에 있는 신이치에게 속삭였다. 오늘 점심은 모두에게 양식을 대접하자.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해서 말이네. 어딘가 적당한 곳이 있을 테지. 곧바로 준비하게. 신이치는 기분이 아주 좋은 도다를 보고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홀로 시내로 나갔다. 마지막으로 5명 이기기가 시작되려고 했다. 5명을 연속해서 쓰러뜨려야 한다. 청년들이 잇따라 뛰어나갔다. 승부는 좀처럼 나지 않았다. 80여 명의 청년은 서로 온 힘을 다해 부딪혔다. 3명, 4명을 내리이기는 사람은 있었지만 5명째에 쓰러지고 말아 승부는 되풀이되었다. 도다는 잠옷 아쉬운 듯이 보고 있었지만 격려의 말을 했다. 배가 고픈가? 자, 오늘은 상품을 주지. 모두 힘내게. 승부를 내려고 분발한 3명이 5명 이기기의 승자가 되었다. 그러자 도다는 허리띠에 감은 금사슬에서 금시계를 빼서 한 사람에게 주었다. 또 한 청년에게는 사슬에 달려있는 금메달을, 남은 금사슬은 마지막 한 사람에게 주었다. 신치는 양식을 준비하고자 호숫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호텔과 여관에 전화해서 교섭했지만 아무튼 비수기인 6월이다. 게다가 인원이 80여 명이었다. 어느 것도 맡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간곡히 부탁하여 양식 비슷한 음식을 준비해주는 여관을 겨우 찾았다. 도다를 비롯해 청년들이 그 여관의 홀에 들어가 앉아보니 나이프와 포크는 없고 젓가락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젓가락인가? 젓가락으로는 말이 안 되지 않는가? 도다는 나란히 놓인 식탁을 한번 보고는 몸을 획 돌려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말을 붙일 엄두도 나지 않았다. 신이치가 그 뒤를 쫓아갔다. 사랑으로 감싸야 할 배고픈 청년들에게 도다는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해 양식을 먹는 법, 테이블 매너를 정식으로 가르치고 싶었다. 툭깔스러운 당시 청년들의 장래를 생각한 예절 교육이었다. 청년들에게 예절을 가르치는 일 또한 도다의 즐거움이었다. 그 즐거움이 사라지고 말았다. 도다는 신이치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다. 모처럼의 즐거운 점심, 청년들이 소리를 내며 서툴게 사용할 나이프와 포크. 도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에게 예절을 가르치듯 양식 먹는 예절을 가르치고 싶었다. 도다는 그 진심을 보여줄 기회를 잃은 것에 화가 났다. 청년들은 대부분 이 돌발 사태를 알지 못했다. 또 야마모토 신이치의 고충도 모른 채 갑작스러운 진수성찬을 냉큼 공복에 밀어넣었다. 떠들썩한 활기로 가득 찬 점심이었다. 야마나카호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귀로에 올랐다. 도다는 활력이 넘치는 청년들의 발랄한 모습에 다시 기분이 좋아졌다. 도다는 주위를 둘러싼 가깝고도 먼 산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청년 시절을 떠올렸다. 그리고 즐거운 듯이 말을 걸었다. 또 도다는 수호회의 애창가를 부르라고 제안하기도 하면서 대단히 즐거워했다. 7월 27일 본부 간부회가 언제나처럼 도시마 공의당에서 열렸다. 하지만 이날 저녁에 열린 간부회의 장내에는 평소의 원래 간부회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다. 장내는 33도가 넘는 한여름의 열기로 매우 더웠지만
모인 사람들의 얼굴은 그 이상의 열기로 불타고 있었다. 흐르는 땀이 빛나고 밀물처럼 밀려드는 흥분이 소용돌이치는 속에 사람들의 눈은 한층 더 빛났다. 여름의 2대 행사, 다시 말해 하계 지방지도와 총분산에서 열리는 하계 강습회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강습회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닷새 동안 각 지부에서 선발된 2,000명의 간부를 양성할 것을 목적으로 했다. 하계 지방지도는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통달이 있었는데 본부에서 632명이라는 파견대가 8월 15일부터 열흘 동안 일제히 대거 출동해 전국 45개 장소를 거점으로 삼아 실시하게 된다. 파견대 가운데 3개 방면의 책임자가 저마다 활기 가득한 결의를 발표해 대대적인 활약을 기대하게 했다. 도단은 마지막에 일어서서 파견대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지방 절복을 가는 분들은 몹시 고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곳에 가는 사람의 고생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3년 전 나고야에 나카노 지부장이 갔는데 법화강 신자는 누구 한 사람 응원도 하지 않고 절에서도 나몰라라 했습니다. 나고야에 지인이 있다고 소개받은 곳에 가보니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어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면식이 없는 집을 찾아가 강연에 참석을 권했습니다. 그래도 강연회는 1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 강연회에서 오늘 저녁에 어디에서 좌담회를 하니 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67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신앙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묘한 사람이라 벌써 퇴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불가사의하게도 3년이 지난 지금은 1600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광포이기 때문에 대성이님은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세간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대성이님이 칭찬해 주신다면 참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의 진심 어린 후원을 받아 600여 명의 파견대를 보내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다가 감사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만하는 것 같지만 대성이님을 대신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가는 사람도 남는 사람도 광선유포를 위해 또 자기 자신을 위해 라고 생각하고 절복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무더운 장내에서 한바탕 불어오는 훈풍처럼 도다의 이야기는 이체 동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가슴속을 시원스럽게 지나갔다. 오는 8월 행사를 대비하는 청중의 열기는 더운 공회당에 더욱더 충만했지만 회합이 끝나고 바깥으로 나오자 여름 밤바람은 의외로 시원했다. 총본산에서 간부 2,000명이 모이는 닷새 동안의 하계 강습회는 당일치기 등산자 5,000명도 있었기에 총본산은 때 아닌 활기를 띠었다. 7월 29일 아침 도쿄역에서 임시열차 3대가 한꺼번에 2,000명을 총본산으로 운송했다. 도다주세이는 그날부터 객전의 회원 2,000명을 모아놓고 밤낮으로 질문회와 어서 강의를 담당하면서 연일 단기간의 강습에 온 힘을 쏟았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는 동안에 질문회의 질문 내용도 수준이 점점 높아졌다. 즉신 성불이라든지 숙습과 벌의 관계라든지 일념 삼천이라는 질문이 나왔다. 원래 질문회에서 나오던 병이나 빚 문제는 마치 졸업이라도 했다는 듯 신심일변도의 구도심 가득한 질문으로 바뀌었다. 절복 교전에 사후의 생명이 다시 연에다 태어난다고 있는데 이 연이란 무엇입니까? 글쎄, 이건 성가신 질문이군. 도다는 빙긋 웃으면서 질문자를 보았다. 가령 내가 죽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야 합니다. 요컨대 태어나는 인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 태어나는데 이것을 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이 제목을 불러주기 때문에 그 연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본조님에게서 너무 빨리 돌아왔구나. 사바세계에서 더 살다 오너라 라는 말을 듣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연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을 미워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 신심을 해서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인이 되고 연이 되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 편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청중의 눈동자는 도다에게 빨려 들어가는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질문 하나가 끝날 때면 열심히 박수를 쳤다. 이처럼 날마다 질문회, 어서강의, 지도회 외에도 남녀 청년부에서는 촌각을 아끼면서 여러 행사를 열었다. 변론 대회에서는 시사 문제를 논하고 법론 대회에서는 오타루 문답을 모방했다. 타종의 승려 역할을 맡은 부대장이 자신을 파절하는 반장들을 몹시 애를 먹여 폭소를 자아냈다. 그리고 남자부, 여자부는 각자 도다회장을 둘러싼 모임도 열었다. 남자부는 렌조보 앞에서 세 군데에 피워넣은 모닥불로 여름 저녁 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도다를 맞이했다. 지방에서 참가한 청년들은 도다를 처음 만나는 사람이 많아 발언이 활발히 이어졌다. 그의 친절하고 자상히 대답하는 도다는 청년들의 미래를 마음에 그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회 건설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라고 강하게 호소했다. 숨이 막힐 듯한 순간이 있는가 하면 독특한 유머가 청년들을 따뜻하게 감싸면서 별이 총총한 하늘에 떠들썩한 웃음이 퍼지는 순간도 있었다. 그들에게는 생애 잊을 수 없는 하룻밤이었다. 학예 강습회가 끝나자 학예 지방 지도가 시작되는 8월 15일까지 약 2주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 이번이 본부의 마지막 지방 파견인 만큼 만전의 준비가 필요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서는 제1회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가 열렸다. 히로시마가 피폭이라는 참화를 당한 지 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핵 위협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다. 피폭 환자는 병상이 악화된 끝에 잇따라 사망하고 피폭 당시에는 아무런 장애도 보이지 않던 아이들이 몇 년 뒤에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해 죽는 등 참혹한 사건이 계속 일어났다. 그런 가운데 1954년 3월 비키니 환초에서 발생한 제5 후쿠류 마루 사건이 있었다. 도쿄도 스기나미구 한쪽에서 시작된 원수폭 금지 서명 운동은 급속히 전국적인 운동이 되고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사회제도를 초월하고 당파를 초월하고 이데올로기를 초월해 인류의 자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리석은 핵전쟁을 막으려는 정신은 세계적으로 공명했다. 일본 내에서 서명한 수는 이때까지 3,200만이 넘었고 해외에서 서명한 수는 무려 6억 7천만에 달했다. 하지만 몇 년 뒤 전 인류적인 이 운동도 정치적 당파의 이해에만 전념하는 압력에 의해 분열되고 만다. 도다조세이는 지방지도에 들어가기에 앞서 8월 11일 아침 무더운 날씨 속에 나고야로 가다가 도중에 하마마스에서 내렸다. 하마마스 지구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하마마스는 결성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지구이다. 회원의 신심도 젊었다. 오후 2시 반 정각, 아직 도다 조세이를 본 적도 없는 회원 수백 명이 하마마스의 공회당에서 구도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단상을 지켜보며 기다렸다. 체험담과 결의 발표, 그 외에 간부 인사를 하는 동안 도다는 입회한 지 얼마 안 된 이들 회원에게 어본전을 어떻게 믿게 할 것인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불법이라고 하면 석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석존 불법과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차이를 명확히 하려면 관심 본존초에 나오는 석존의 인행 과덕의 이법은 묘호랭개교의 오자에 구족하였다. 우리들이 이 오자를 수지하면 자연히 그 인과의 공덕을 물려주시니라 라는 어문을 통해서 설명하면 되겠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을 이해할 기초 지식이 없었다. 놀라운 갖가지 체험담에 그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그것만이 신앙의 유일한 지주가 된다면 너무나 불안하다. 언젠가는 신비주의로 흐르고 말 것이다. 도다는 대성인이 도현하신 어본전의 공력을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불법 철학상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다는 단상에서
회원들을 가만히 보았을 때 그들의 표정에 각인된 갖가지 불행의 그림자가 얼마나 짙은지를 간파했다. 도다는 자애 깊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일본은 지금 매우 가난한 시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그러면 부자가 없느냐 하면 부자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도 지갑에 10엔짜리 동전 하나 정도밖에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1000엔짜리 지폐가 여러 장 있는 사람도 있을 터입니다. 그것은 생존 경쟁이라는 것이 세상의 예산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환자가 많아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환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돈이 있는 쪽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병에 걸리면 병에 걸리지 않는 쪽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하고 싶을 테지요.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니칠엔 대성인이 도연하신 어본조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는 너무 독단적이진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되는 당연한 이유가 몇 가지나 있습니다. 도다는 회원들이 품고 있는 반신반의의 핵심을 찌른 뒤 그 당연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모든 점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니칠엔 대성이님이 어본조님에 대해 약속하신 관심본존초라는 어서가 있습니다. 이 오자, 다시 말해 어본조님을 수지하면 석존의 인과의 공덕을 물려주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양 철학과 불교 철학에서는 우리 운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운명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석존 불법은 과거세에 선근을 쌓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건강해진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선근을 쌓으면 내세에는 행복해진다고 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가난한 이유는 전세에 도둑질을 했기 때문이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기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전세에 도둑질한 사람이 상당히는 있는 것이 됩니다. 와 하고 웃음이 터졌다. 기뻐하면 안 됩니다. 도둑이라는 말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알았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세상에서 성분을 쌓아 내세에는 부자가 되자. 이것은 이론으로는 괜찮지만 나는 싫습니다. 지금 내가 가난하다고 합시다. 이제부터 성근을 쌓아 내세에 부자가 된다. 그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죽은 다음의 일이 아닙니까? 석가모니의 그런 말을 나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다는 여기서 석존 불법의 한계를 나타내고 니칠엔 대성인 불법을 선명히 부각시키는 말로 옮겼다. 교의상에서도 또 철학상에서도 양자의 차이를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도다가 사세 끝에 설명을 하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다. 그렇다면 말법의 어본부리신 니칠엔 대성인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 어본전을 수지하면 과거에 부자가 되는 원인이 없던 사람에게도 그 원인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을 받은 이상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과거세에 몸이 건강하지 못한 원인 있는 사람에게 지금 바로 건강해지는 원인을 주십니다. 어본전을 수지함과 동시에 주십니다. 이런 원인들을 받은 이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인과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오자를 수지하면 자연히 그의 인과의 공덕을 물려주시느니라 라는 대성인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니치칸 상인은 어떠한 기원이라도 그 기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본조님의 공력입니다. 법력, 불력입니다. 이것을 의심한다면 신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단단히 하십시오. 말법의 오본불이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아서 끝까지 괴로워하다가 죽는다면 더없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자신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광선유포라고 합니다.
이때 도다는 어느 유명 신문의 청년 기자가 며칠 전 저녁에 찾아와 당면한 생존 위협에 관해 이야기한 일을 상기했다. 요 전에도 어느 청년이 나를 찾아와 하룻밤 대화를 나눴습니다. 때마침 나도 그럴 시간이 있었는데 미국의 원자폭탄과 소련의 원자폭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대화했습니다. 만약 소련과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고 만다면 일본은 거의 전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닿는 한도 내에서 여러모로 생각해봐도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의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작은 일을 생각해도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론으로서 광선 유포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불법이라는 자비의 대철학을 넓히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컨대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 파괴하는 생명의 마가 함부로 날뛰는 것을 부처의 생명인 자비의 역용으로서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인류의 숙명을 전환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한 나라의 파멸, 인류의 멸망이라는 큰 위기를 눈앞에 두고 한가로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불법을 철저히 광선유포해서 한 나라의 대난을 막고 인류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창가학회가 목표로 하는 광선유포의 한 가지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때 도다는 광선유포의 의의를 간결히 말했지만 자신의 행복을 원해 이제 막 입회하여 아직 신심한 지 얼마 안 된 많은 회원은 그 신앙의 실천이 동시에 사회의 행복과 인류 평화를 위한 실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광선유포를 향한 위대한 사명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도다는 이번 여름에는 8월 25일까지 전국 각처에서 초신자를 앞에 두고 수많은 강연을 반복해 실시하면서 대성인이 도연하신 어본전은 어떠한 어본전인가, 광선유포란 무엇인가를 알기 쉽게 설명하며 순회했다. 8월 12일 도다는 지구의 멤버 1,400명이 결집한 제2회 나고야 지구총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결론지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알려주려고 학회에서는 교학을 가르치고 있으므로 3년 정도 착실히 하면 확실히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하지만 3년 동안 공부해서 이론으로 아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그렇군 하고 믿는 쪽이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3년째 그렇군 하고 아는 것이나 지금 그렇군 하고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그렇군 하고 생각하십시오. 내년에 올지 못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내가 말한 대로 오번주님을 믿고 공덕이 없으면 얼마든지 나를 때려도 좋고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도쿄에 단판하러 와도 좋습니다. 그런데 믿지도 않고 절복도 하지 않고 불평을 말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해보십시오.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러 왔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들었겠지만 주의에 주의를 거듭해 말씀드립니다. 해보십시오라고. 이것으로 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해 연간 절복 목표 3,000세대를 세운 나고야 지구는 이미 이때까지 2,000세대를 돌파했다. 나고야는 일본 6대 도시 가운데 가장 늦게 창가학회가 뿌리를 내린 도시였다. 중부의 광대한 산야를 끼고 있는 이 지방에도 광선유포의 큰 물결이 지금 밀려들어 강가를 철썩철썩 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구 멤버 일동의 염원은 하루라도 빨리 지구를 결성하겠다는 열망이 되어 불탔다. 12일에 귀경한 도다는 이튿날 13일에는 니가타시에 갔다. 이 니가타 지구는 1953년에 겨우 1세대가 입회했는데 1년 뒤에는 760세대를 헤아렸다. 그리고 2년 뒤인 이 무렵에는 1108세대로 급격히 발전해 니가타시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까지도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지구의 간부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회원이 도다의 얼굴을 본 적도 없었다. 니가타 지구총회는 저녁 7시부터 니가타시 공회당에서 열렸다. 개회 시간 정각에는 지구 멤버
1,500여 명이 처음으로 보는 도다 주세이를 순박한 눈으로 맞이했다. 포석이 늦어진 서해안 쪽 일대에서 처음으로 여는 총회였다. 호기심과 진지함이 반반씩인 회원의 자세에는 초신의 생생함이 넘치고 자연히 구도의 열의가 감돌았다. 근행과 절복에 관해 기요하라가스 지도부장이 지도한 뒤 도다는 여기서도 하마마스와 나고야에서 한 강연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숙명타계의 확실한 방법으로서 니치렌 대성인 불법을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명했다. 다만 본론에 앞서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면이 현저한 이 세상의 단면을 냉정히 이야기하고 그들의 인생에 대한 사색을 촉구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했다. 세상의 상태를 보건대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가 사이좋게 사는 집이 있는가 하면 싸움만 하는 집이 있습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집이 있는가 하면 병자소굴 같은 집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서양 철학에서는 이 물음에 대해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동양의 불교 철학만이 이 물음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우리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어도 또다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야만 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살아있던 사람이 오늘도 살아있듯이 금세에 살아있는 사람은 또 내세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세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거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동양 불교 철학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고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생명의 실상입니다. 도다의 이야기를 들은 니가타의 회원들은 뜻밖의 만난 니치렌 대성인 불법으로서 지금 어쨌든 자신의 숙명을 타개하고 불법의 법리를 몸으로 증명해보자고 생각했다. 도다는 이 다음에 니가타에 다시 올 때까지 숙명을 타개하지 못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을 단상에서 얼마든지 때려도 좋다고 약속했다. 오본존에 대한 도다의 확신은 그대로 니가타 회원의 마음에 어떤 결의를 심어놓았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기한 8월 15일이 왔다. 하계 지방지도에 파견돼 632명이 전국 45군데의 거정으로 일제히 출발했다. 14일 저녁부터 15일 아침까지 도쿄역에서 혹은 우에노역에서 각 방면으로 파견대가 잇따라 출발했다. 총 지휘를 맡은 최고 책임 간부가 9명이고 지부와 지구 간부부터 시작해 조장까지 포함되었다. 부별로 보면 장년부와 부인부를 비롯해 남녀 청년부원이 263명이었다. 그 외에 거점에 연고자가 있는 개인적인 참가자까지 합하면 총 개 632명이라는 대규모 파견이었다. 지금까지 매년 여름마다 거점이 된 지방도 정력적인 준비 활동으로 이들을 받아들일 태세를 갖췄다. 하지만 45군데에 이르는 파견 장소 중에는 규슈 방면의 10개 도시처럼 세대수가 매우 적은 곳도 있었다. 예를 들면 와카마스 24세대, 고쿠라 25세대, 다가와 6세대, 모지 13세대, 인접한 야마구치현의 시모노세키에 이르러서는 겨우 3세대에 불과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계 지방 지도가 필요한 셈이지만 이들 거점의 담당 간부는 예사롭지 않은 고투를 각오해야 했다. 어쨌든 이번 여름에 전국적인 포석을 일단 완료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홍교의 파도는 북에서 남까지 일본 열도 방방곡곡에 퍼져나갔다. 지방에 따라서는 창가학회의 이런 기세에 놀라 당황한 곳도 있었다. 호쿠리쿠 지방의 어느 지역에서는 창가학회가 온다라고 경계방송을 하고 또 오사카의 신문 등은 14일 석간에서 발빠르게도 각 종교단체의 법론을 신청, 신자가 증가라고 크게 다루었다. 규슈의 동부 연안 지방에서는 이 여름에 학회가 전개하는 절복 활동을 눈치챈 미노북의 1년종이 각 현의 대표를 오이타시에 모아 대책을 협의하기도 했다. 그리고 16일자 Y신문 규슈파는
이러한 창가학회의 민호북의 사찰이 당황하는 모습을 전하면서 예전처럼 학회를 비방하는 기사를 크게 게재했다. 또 경찰이 움직인 흔적도 있었다. 규슈 노베오카에서는 형사처럼 보이는 자가 좌담의 장소에 나타나 파친코에 미쳐 있어 곤란한데 나을 수 있는가 같은 질문을 하고 돌아간 일도 있었다. 어쨌든 파견대 600여 명은 무더위가 한창인 속에서 절복의 땀을 마음껏 흘리며 활약했다. 가장 눈부신 활동 성과를 올린 곳은 홋카이도의 삿포로였다. 야마모토 실장을 주장으로 하는 파견대가 도착한 16일 저녁 순식간에 50세대가 입회를 결정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60세대, 18일에도 60세대, 19일 70세대, 20일 60세대 등 입회 결정자가 계속 늘어났다. 20일에는 목표인 300세대를 훌쩍 넘고 말았다. 그리고 더 한층의 비약을 목표로 했다. 현지의 태세라는 것이 현재 500세대의 세력인 삿포로반을 5개 구역으로 나누고 한 개 구역마다 파견원 2명을 담당하게 한 것에 불과했다. 여관의 벽에는 5개 구역의 성과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걸려 있었다. 매일 저녁 각 구역마다 성과를 기입하는데 막대기 5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서로 경쟁했다. 파견 멤버와 현지 회원은 각 구역마다의 책임감으로 단결하게 되고 이 단결은 물샐 틈 없는 투쟁이 되어 날마다 착실한 성과를 나타냈다. 21일 이른 아침 야마모토 신이치는 여관에서 긴급 간부회를 열었다. 근행을 하고 어서 강의를 한 뒤 신이치는 피로해 보이기 시작한 일동을 위로하며 말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몸 상태가 나쁜 사람은 없습니까? 사양하지 말고 말해 주십시오. 이른 아침에 삿포로는 시원했다. 닷새 만에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목표를 달성했다는 기쁨에 웃음을 띠고 있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람은 없었다. 오늘부터 후반전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긴장을 풀지 말고 온 힘을 다해 후회 없는 투쟁을 전개해 유종의 미를 장식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어본조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대공덕을 받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24일에는 도다 선생님을 맞이해 삿포로 반 대회를 개최합시다. 우리 모두 끝까지 투쟁해 씩씩하게 선생님을 뵙지 않겠습니까? 이날 아침 신이치의 지도에 삿포로 반의 에너지는 지속되었다. 그리고 이 여름에 삿포로는 388세대라는 본존 유포의 성과를 올림으로써 오카야마 385세대, 오무타 318세대를 뛰어넘어 45군데 중에서 제1위의 영예에 빛났다. 모든 거점마다 학회원의 의기는 왕성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고투한 지방도 많았다. 서해안에 면한 호쿠리쿠 일대는 수백 년에 걸쳐 연불이 왕성한 지역이었다. 신심 이야기라고 하면 조용히 느긋하게 듣기는 했지만 아무리 말해도 결단이 나지 않았다. 결론은 묘법도 좋지만 연부를 그만두지 못하겠소 였다. 그래도 파견 멤버는 꺾이지 않고 불법 대화를 과감히 추진했다. 그리고 도야마, 다카오카, 후쿠이, 가나자와의 4개 거점에서 331세대라는 홍교의 결실을 보았다. 가장 고전할 수밖에 없었던 곳은 홋카이도 아사히카와로 향한 파견 멤버 8명과 300세대의 현지 회원이었다. 도착한 첫날에 천둥 소리를 동반한 세찬 비가 계속되다가 장대비가 쏟아졌다. 홋카이도에서는 일찍이 없는 천둥 소리를 동반한 비로 이틀 동안이나 정전이 되어 촛불을 켜놓고 좌담회를 해야 했다. 홍수가 난 시내는 때로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고 선로에 토사가 무너져 내려 기차가 다닐 수 없어 도저히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다. 거기에다 또 어느 지방 신문은 창가학회를 비방하는 기사를 전면에 게재했다. 아사히카와 학회원은 많은 우인과 방문할 곳을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좌담회에 참석하겠다는 확약이 거의 깨지고 말았다. 또 이 열흘 동안에 회원 300세대 가운데 2집에서 초상을 치르는 바람에 회원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떨어졌다. 게다가 일행이 묵은 여관에
도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뜻밖의 사태가 이어졌다. 이 때문에 아사히카와 시내에서는 활동이 원활해지지 않게 되자 파견 멤버 절반을 주변에 있는 지역에 매일 보내기로 예정을 변경하고서야 활발한 활동을 간신히 전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188세대의 본존 유포를 감행했다. 이처럼 전국 45군데에 걸쳐 600여 명이 활동하는 그 한복판에서 도다주세이는 스스로 뛰어들어 지휘와 격려를 계속했다. 8월 15일 아침 7시 40분 하네다에서 비행기 100마를 타고 날아오른 도다이댕은 후쿠오카의 이타즈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야메시로 향했다. 마키구치 회장 시절부터 거점이 된 야메에서는 오후 2시부터 제3회 야메지부 총회가 열렸다. 도다는 이 오랜 거점에서도 새로운 인재의 성이 그럭저럭 구축되기 시작했음을 두루 살핀 다음 모인 사람들을 격려한 뒤 하룻밤을 묵었다. 이튿날 16일에는 본부에 직속된 반이 있는 후쿠오카에 갔다. 반이라고 해도 이미 1000세대를 넘었다. 2년 전인 1953년의 하계 지도로 후쿠오카의 회원은 47세대가 되었는데 이것이 2년 동안에 20배가 넘는 세대가 되었다. 무엇보다 조직을 확립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도다는 일거의 세계 지구를 결성했다. 후쿠오카, 다이묘, 하카타 등 이렇게 세계 지구가 탄생했다. 반 대회는 지구 결성 대회로 바뀌었다. 고유화 지부 소속이 된 신임 지구부장 3명과 지구 담당원 3명은 환희에 감싸여 순간 어안이 벙벙했다. 그리고 각자 발표한 결의는 의기충전하여 규슈 광포를 향해 불타올랐다. 이 여름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하는 규슈 북부, 모지, 와카마스, 고쿠라, 야타하, 다가와, 거기에 야마구치현의 시모노세키 등 각 도시의 본존 유포를 모두 합하면 628세대라는 숫자가 되었다. 16일 저녁 하네다로 돌아온 도다 주세이는 이틀 뒤인 18일 오후에는 또다시 하네다에서 비행기를 타고 홋카이도에 갔다. 삿포로를 출발점으로 하여 줄곧 기차로만 20일에 아사히카와, 21일에 유바리, 22일에 오타루, 23일에 하코다테, 24일에 다시 삿포로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홋카이도의 거점을 숨 돌릴 새도 없이 한 바퀴 돌았다. 밀물처럼 밀려드는 도다의 투쟁이 여기에 있었다. 홋카이도는 도다에게 추억이 많은 고향이다. 10대 후반을 보낸 삿포로와 유바리는 그의 인생의 지난 날을 싫어도 떠올리게 했다. 달구지를 끄는 점원 생활을 하면서 향악의 뜻을 불태워 교원 면허를 획득한 삿포로의 거리, 유바리의 마야치에서 보낸 교사 생활, 실망과 실의가 엮어낸 청춘의 추억이 끌어 넘칠 듯이 가득했다. 지금 이 땅에 도다는 묘법 유포의 대사명을 짊어지고 그 전국적인 총수로서 돌아왔다. 예상도 하지 못한 일이지만 참으로 인생의 불가사의함에 새삼 감개무량했다. 도다의 생각은 과거에서 현재로, 또 현재에서 과거로 흔들렸다. 아스타의 어촌에서 한 서민의 아들로 자라 이윽고 삿포로에 나와 서민 생활의 쓴맛을 몸으로 다 맛보았다. 그러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학문의 효용을 통감하고는 독학의 길을 택했다. 도다의 고투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독학한 학문은 그에게 소학교 교사라는 지위를 주었다. 유바리의 산골짜기에서 겪은 우울과 고민은 청운의 뜻이 되어 도쿄 땅을 밟게 했다. 고투는 더욱 거듭되었지만 도다는 마키구치 스네사부로라는 평생의 스승을 뜻밖의 만날 수 있었다. 처자를 잃은 불행을 견디고 스승의 전인격에서 얻은 가치론과 신앙은 그의 인생을 마음껏 날갯짓하게 했다. 도다는 독창적인 교육자로서 또 사업가로서 수완을 마음껏 발휘했지만 시대는 전쟁으로 빨려 들어갔다. 스승이 보여준 불굴의 신앙은 군부 정부의 탄압을 불러일으키고 스승은 그를 감옥에까지 데려갔다. 그리고 스승 마키구치는 옥중에서 순교의 생애를 마쳤다.
도다는 스승의 옥사에 격분하면서 고통에 빠졌다. 하지만 스승이 그 생애를 마치려 하던 바로 그 무렵에 도다는 창제에 이은 창제를 거듭하고 법화경의 진위에 다가서려고 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는 본사를 깨닫기에 이르렀다. 살아있다는 환희와 완수해야 할 사명이라는 중대한 자각은 도다를 패전 후에 불탄 들판에 홀로 서게 했다. 도다는 곧바로 고뇌에 빠진 당시 민중을 소생시키고자 남은 생애를 전부 걸었다. 억겁의 실로는 날마다 달마다 결실을 보기 시작해 10년 뒤에 오늘날에 이르렀다. 홋카이도에서 도다는 기차의 차창 밖으로 먼 들판을 바라보면서 이상하리만큼 과묵해지기도 했다. 지난날에 일어난 모든 것의 의의를 그는 이제 안 것이다. 이 일도 저 일도 무엇 하나 헛된 일이 없었다. 과거의 여러 가지 일이 모두 훌륭히 소생하고 있지 않은가. 서민으로서 고뇌를 계속 맛본 그에게 민중의 심정은 모조리 그 자신의 심정이 되었다. 만약 과거의 어떤 경우나 사건이 하나라도 빠졌다면 오늘날의 자신이라는 존재는 없음을 도다는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꼼짝 않고 과묵해진 것이다. 기차는 20일 도다를 아사히카와로 옮겨 놓았다. 도다는 그리운 홋카이도 사투리로 대화하면서 아사히카와의 초신자들을 가족처럼 격려했다. 그리고 추억이 많은 유바리, 오타루, 하코다테를 향해 도다는 차례로 여행을 계속했다. 도다의 격려는 지친 파견 멤버와 현지 학회원에게 한없는 활력을 주었다. 24일 사포로에 되돌아온 도다는 사포로시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강연회에서 약 20분간 강연했다. 이때도 관심 본존초에 있는 이 오자를 수지하면 자연히 그의 인과의 공덕을 물려주시느니라를 기본 주제로 하여 오본존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설했다. 이 여름 홋카이도 8개 거점의 법전은 열흘 만에 합계 1394세대 본존 유포라는 성과를 얻었다. 8월 30일 저녁 8월 본부 간부회가 도시마 공회당에서 열렸다. 회원은 장외까지 넘쳤다. 저녁이라고는 해도 남아있는 무더위의 열기로 장내는 찌는 듯이 더웠다. 모인 사람들은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이번 여름의 의기양양한 활동 보고에 귀를 기울였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환희가 밀물처럼 밀려들면서 장내에 소용돌이 쳤다. 먼저 절복 성과를 발표했다. 가마타, 오사카 두 지부가 각각 4,000세대를 넘었다. 16개 지부의 합계가 22,892세대라고 발표되자 청중 속에서 깜짝 놀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더욱이 45군데로 파견된 파견 멤버의 성과가 발표되고 합계 5,558세대라고 듣자마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성을 올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의 성과가 총 28,450세대라는 발표를 듣고는 모두 자기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 양옆에 있는 동지를 돌아보면서 해냈다는 긍지에 빛나고 단결의 환희에 취한 듯이 발랄하게 웃는 얼굴이 장내 가득 꽃피웠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매달 성과는 고작 1만 세대 안팎이었으므로 침체 상태였다. 5월 3일 총회 때 매달 1만 5천 세대의 성과를 이어가지 못하면 1955년도의 30만 세대라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하고 쉽지 않은 일이라고 결의한 일동의 흉중에 맺은 꽃봉오리가 3달 만에 벌써 크게 핀 것이다. 1만 5천 세대 정도가 아니다. 2만 세대를 넘었다. 아니, 그 수를 훨씬 넘지 않았는가. 앞으로 넉 달, 이로써 금년도 목표 달성은 확실해졌다. 이 자리에 모인 수천 명의 회원이 치는 폭풍처럼 세찬 박수는 활짝 핀 수천 명의 웃는 얼굴이라는 꽃들을 빛냈다. 이날 저녁, 남자 청년부의 조직 개혁이 또 발표되었다. 밀물처럼 밀려드는 파도의 선두에 있던 남자부는 부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해 조직의 새로운 정비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16개 부대의 조직은 부대장, 반장, 분대장이라는 3단계 편성이었는데 부대장, 대장, 반장,
분대장으로 변혁했다. 당시 각 부대의 인원은 평균 1000명에서 1500명의 부원을 헤아릴 만큼 확대되었는데 그 중에는 4000명에 가까운 부대도 있었다. 질서 있는 단결로 전진하는 것이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되겠느냐 하는 염려도 있었다. 지도를 비롯해 단결과 실천력과의 원활한 연동이 요구되었다. 새로운 조직은 이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지금까지의 부대별 간부실을 해체하고 새로이 각 부대의 기획 부문을 설치했다. 아울러 서무와 교학의 주임제를 설치해 각각 책임 분야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의 무한한 발전에 발빠르게 대비했다. 고니시 이사장이 인사한 뒤 도다 조세이가 지도했다. 장내를 뒤흔드는 박수 속에서 도다의 모습에 싱싱한 광채가 순간 뿜어 나오는 듯했다. 그 모습 그대로가 상승세의 빛이었다. 이번 하계지도로 5,500여 세대의 불행한 사람들을 구제하게 된 것은 여러분의 두터운 호의 덕분입니다. 꼭 현지에서 열심히 힘쓴 사람들의 노력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금을 지원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다는 성과의 숫자보다 구제된 불행한 5,500여 세대의 사람들의 신상을 생각하고 기뻐했다. 파견 멤버나 현지 활동 멤버의 노고에 감사하기보다 그 활동을 충분히 가능케 해준 응원자들에게 감사했다. 5천여 세대의 사람은 적은 듯하지만 매우 큽니다. 그래서 타종은 몹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회를 모방해 절복을 시작한 교단이 있습니다. 가두설법을 시작한 교단도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창가 학회가 왔으므로 모두 문을 닫고 뒤로 도망쳐라 라는 방어 전술을 썼다고 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1년계의 어느 종파에서는 창가 학회 문답 12개조 속성 코스라는 문단집을 냈습니다. 읽어보니 실로 우스꽝스럽고 도대체 교학이 있는지 없는지 엉겁결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웃음을 참고 있던 청중이 와하고 폭소를 터뜨렸다.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이 종파에서는 흑불이라고 하여 대성인 상을 먹으로 검게 칠합니다. 관심 본존초에 무시의 고불이니라 라고 나와 있는 것을 잘못 생각해 대성이님은 고불임으로 검을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속성 코스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며 몹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유를 달아도 어본전의 법력이라는 점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말해둡니다. 어본전님은 설령 우리가 아무리 신심이 얕을지라도 그 어떤 괴로움이라도 마지막에는 끌어안아 주십니다. 우리는 세계 유일의 법력이 담긴 본전을 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안심하고 앞으로 신심을 단단히 해나가십시오. 1955년 8월 눈부신 전국적인 활동은 사회의 커다란 종교개혁에 물결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때 밀물처럼 밀려들기 시작한 물결은 도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어 이후 2년 수개월 만에 75만 세대 달성이라는 만조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계기가 바로 이 여름 8월의 투쟁이었다.